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이현식 강사입니다. 2023 회계년도 학교에게 예산결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네, 개요를 시작으로 회계연도 종료 전에 작업하셔야 되는 결산 사전 작업, 회계연도 종료, 출납회생 이후 진행되는 결산 처리 업무, 차년도 2월금 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2월,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개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게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결산 정의, 2월의 종류, 결산 처리 절차,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의 정의입니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장래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유효한 통계 자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입 결산은 세입 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하는 행위로서 징수하신 금액 중에서 당 회계연도에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세입 결산액으로 집계가 되고요. 징수 결정액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차년도로 2월에서 수납하셔야 되는 경우 2월 결의를 통해 다음 연도로 2월 해서 수납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미납액 중에서 납부자의 자태,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이 필요한 금액은 불납결손 결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불납결손 결의를 진행하신 금액이 불납결손액으로 집계됩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 목별로 집행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이전용, 명시사고, 계속비 2월 내역을 기록하는 행위로서 예산 현액 보시면 예산 현액은 당해년도의 본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하신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2월된 전년도 2월에 예비비 이전용을 통한 증감액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의 종류입니다. 결산을 진행하시고 결산 잔액을 차년도로 2월하는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2월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로 2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명시 2월된 금액을 다시 명시 2월 하실 수는 없고요. 명시 2월된 금액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사고 2월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2월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등을 다음 연도로 2월하고 집행하는 제도로 사고 2월에 대한 잔액은 2월 처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2월은 공사나 제조 등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수년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2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기간 내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비 2월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사업 기간 마지막 해에는 사고 2월 처리만 가능합니다.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당해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중에 차년도로 2월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2월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금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 잉여금을 말하고요.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차년도 본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반환하고 있습니다. 명시사고 계속비 2월의 경우 결산 진행하시면서 명시 2월 확정, 사고 2월 확정, 계속비 2월 확정을 진행하시는 시점에 해당 금액이 차년도 예산 현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차년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계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산출되는 방식 간단하게 적어 놨고요. 예산 결산 처리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전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 징수 및 지출 원인 행위를 종료, 출납회세 기한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미비된 세입 세출 처리, 즉 출납 처리를 마감하고 이후 K 에듀파인에서 결산 처리,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학운위로부터 결산 심의 결과를 전달받아 관할 교육청에 결산 보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즉 결산 확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화면은 학교에서 실제로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기한을 정리해 놓은 화면이고요. 다음은 회계연도 마감 전, 회계연도 마감 후 시스템상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작업들 정리한 화면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마감 전에는 결산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세입 징수결의, 세출 원인행위, 조정결의, 과목 경정 등 세입세출 업무를 마감해 주셔야 하고, 명시이월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명시이월 확정을 위해서 명시이월 신청, 그리고 계속비 2월 처리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계속비 2월 확정을 위한 계속비 사업 등록, 그리고 미확정 성립 전 예산, 그리고 불용액 조정을 위한 예산 조정, 그리고 명시 2월 심의 등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출납회세 작업이 완료된 학교의 경우 실질적으로 결산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텐데 결산은 화면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작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마감의 경우 결산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월별로 세입세출 내역을 집계하고 해당 월을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입니다. 해당 단계의 경우 2월 내역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해당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월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불용액, 잉여금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되고 예금 잔액 관리와 결산 심의 이 단계는 시스템상 필수 진행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잔액 관리, 결산 심의 등록 이 두 단계는 결산 확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작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하실 학교에서는 꼭 잉여금 관리를 완료하고 결산 확정하시기 전에 예금 잔액 관리, 결산 심의, 등록 진행하시고 결산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 사전 작업입니다. 먼저 불용액 조정입니다.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의 정의, 원인행위 액별 불용액, 예산액별 불용액을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의 정의입니다. 불용액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 및 2월 처리 후 남은 예산상의 잔액입니다. 산출 방식 보시면 예산 현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지출 잔액에서 다음 연도 2월액을 차감해서 산출하고 있고, 최소 편성 단위가 1,000원 단위인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좌상의 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년도 최종 수납액 중에서 지출 및 2월 처리 후 남은 실제 계좌상의 잔액입니다. 산출 방식 보시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2월에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차감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원 단위까지 입출금되는 세입 결산액을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계좌상의 잔액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연도 2월액과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세계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은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500원, 세출 결산액 300원, 즉 500원을 수납하고 그 금액 중에서 300원을 지출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 같은 경우 최소 편성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1,000원을 편성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예시와 같이 예산 현액 1,000원, 세입 결산액 500원, 세출 결산액 300원이 되실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불용액은 예산 현액 1,000원에서 세출 결산액 300원을 차감한 700원이 발생하게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500원에서 세출 결산액 300원을 차감한 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산출 방식에 따라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보조금 반환 확정액만큼 순세계 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차감이 되지만 불용액에서는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차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확정액만큼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근사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 액별 불용액입니다. 원인행위액에 따라서 불용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보시면 예산현액 100, 원인행위액 70, 세출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보시면 원인행위액이 세출결산액, 즉 지출된 금액보다 많고 원인행위를 했지만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결의 가능액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불용액의 경우 예산현액 100에서 세출결산액 50을 차감한 50만큼, 즉 지출 잔액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추경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지출 잔액이 아니라 예산 현액에서 원인행위액을 차감한 예산 잔액 30만큼만 감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추경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예산 현액은 100에서 70으로 조정이 되실 거고, 이 상태에서 결산을 하시게 되면 예산 현액 7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2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단의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예산현액 100, 원인행위액 50, 세출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와는 다르게 원인행위한 금액만큼 온전히 지출이 완료돼서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결산하시게 되면 첫 번째 예시와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 10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5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고, 정리 추경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 현액 100에서 원인행위액 50을 차감한 예산 잔액 50만큼 감액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감액하시게 되면 예산 현액이 100에서 50으로 조정이 되고요. 이 상태로 결산을 하시게 되면 예산연액 5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인행위액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추경을 진행할 때 감액할 수 있는 예산 잔액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결산하실 때 발생하는 불용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정리추경 계획이 있으신 학교의 경우 정리추경 하시기 전에 원인행위 조정 결의를 통해서 예산 잔액을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효과적으로 예산을 감액하실 수 있고 불용액도 효과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2월에, 즉 명시사고 계속비 2월 되는 금액의 경우 불용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결의 가능 금액이 명시, 사고, 계속비 2월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굳이 원인행위 조정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2월 확정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예산액별 불용액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예산연액 100, 세입 결산액 70, 세출 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 현액 10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5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7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20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예시는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에 비해서 과편성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대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예산연액 70, 세입 결산액 70, 세출 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와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은 동일하게 20만큼 발생하게 되고요. 불용액의 경우 예산연액 7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2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예산 현액이 세입 결산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동일하게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 그냥 금액을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실제의 경우 학교에서 예산을 1,000원 단위로 편성하고 세입 결산액은 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발생하진 않으실 수 있고 대신 근사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예산연액 50, 세입 결산액 70, 세출 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은 20만큼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불용액 보시면 예산연액 5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 현액이 세출 결산액과 근사하게 편성된 경우 순세계 잉여금 대비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의 정의, 원인행위액별 불용액, 예산액별 불용액을 살펴봤고요. 학교에서 결산을 진행하실 때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불용액이 높다라는 건 해당 학교의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 2월 처리 후 남은 예산상의 잔액이 많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이는 곧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 즉 수립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용액이 큰 걸 원하시진 않으실 거고,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산 전에 원인행위 조정, 추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불용액 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신청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신청 및 확정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 처리가 가능한 금액을 따로 2월 가능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가능액의 정의, 그리고 전년도에서 2월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명시 2월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명시 2월 사업예산 조서를 출력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가능액의 정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 2월의 경우 전년도에서 2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한 2월 가능액을 따로 산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2월 제외 개념은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한 2월 가능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현액 중에서 명시 2월 처리를 할 수 없는 전년도 2월에, 그리고 지출액 중 이런 전년도 2월액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한 당해년도에 대한 금액을 예산연액 2월 제외, 지급액 2월 제외로 따로 표기하고 예산연액 2월 제외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이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한 2월 가능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의 경우 당해년도의 본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신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2월 등 증감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에서 2월된 금액은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 현액에서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한 전년도 2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산연액 2월 제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시 보시면 예산 현액이 100이고 전년도 2월액이 10인 경우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한 전년도 2월액 10을 차감해서 90만큼만이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액을 지출한 금액과 전년도 2월된 금액을 사용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 지출액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하고 있고 총 지출액이 50,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한 금액이 5라고 했을 때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은 45가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예산연액 2월 제외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이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한 2월 가능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와 같이 예산연액 100, 지출액 50인 경우 예산연액 100에서 지출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50만큼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할 거로 학교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중에 전년도 2월액이 10, 전년도 2월 사용액이 5라고 한다면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은 예산연액 100에서 전년도 2월액 10을 차감한 90,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은 지출액 50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 5를 차감한 45. 따라서 90에서 45를 차감한 45만큼만 2월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명시 2월 신청하는 화면 그리고 FAQ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2월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관리 카드 전체입니다.
사업관리 카드 전체에서 세부 사업의 2월 등 증감액을 클릭하시면 이 2월 등 증감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업무 구분에서 어떻게 2월 됐는지 혹은 예비비, 이전용 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예비비 사용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예산별로 전년도에서 2월 된 명시, 사고, 계속비 내역, 그리고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금액의 경우 원인행위를 진행하실 때 2월 사용액을 입력하신 경우 원인행위에서 입력하신 2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요. 원인행위 진행하실 때 2월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화면에서 직접 사용액을 입력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사용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명시 2월 신청, 명시 2월 확정하실 때 2월 가능액이 올바르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 2월 신청 이전에 꼭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2월금에 대한 사용금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명시 2월 신청입니다. 명시 2월 신청의 경우 명시 2월 신청관리 메뉴에서 명시 2월 신청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명시 2월 신청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29일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정보 탭에서 명시 2월 신청을 진행하셔야 되는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제목, 개요, 요구일자, 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사업정보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기본정보 탭에서 선택하셨던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월 요구액에 명시 2월 신청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2월 가능액 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 현액 중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한 전년 2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산현의 2월 제외 A 금액에 표기해주고 지급액 중에서 전년도 2월액을 사용한 2월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액 2월 제외 C 금액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2월 가능액이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2 금액에 표기되고 있고 2월 요구액을 입력하실 때는 2월 가능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2 금액 이내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 명시 2월 신청관리 메뉴에서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명시 2월의 경우 세부 사업 단위로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 세부 사업으로 기존의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명시 2월 신청을 다시 진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명시 2월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이전에 진행하셨던 명시 2월 신청건을 결제 취소하신 이후에 이전에 신청하셨던 내역과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셔야 되는 내역을 한 건으로 다시 작성해서 다시 명시 2월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명시 2월 사업 예산 조서는 예산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명시 2월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명시 2월이 신청되는 예산 구분 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 2월 사업 예산 조서를 출력하실 때는 출력하시려는 명시 2월 신청건이 어떤 차수로 신청됐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서 현황 메뉴에서 명시 2월 신청이 진행된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 차수를 선택하셔야만 해당 명시 2월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등록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계속비 사업 예산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등록의 경우 계속비 사업 관리 메뉴에서 계속비 사업 등록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명시이월 신청과 마찬가지로 기본정보 탭에서 계속비 사업 등록을 진행할 세부 사업을 선택, 제목, 개요, 사업기간, 요구 일자를 설정합니다. 사업정보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기본정보 탭에서 설정하셨던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부 항목별로 재원 계획을 입력하게 됩니다. 세부 항목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회계 연도별 계속비 사업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총 사업비와 세부 항목별 사업비는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세부 항목별로 재원 계획을 모두 입력하신 이후에 저장,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계속비 사업관리 메뉴에서 계속비 사업 등록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이 사업 기간이 조회가 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계속비 2월을 진행하시는 학교의 경우 계속비 사업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계속비가 아니라 이전 회계연도에서부터 이미 계속비 2월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이 사업기간 내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비 사업 등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기존에 계속비 사업 등록하셨던 내역이 사업기간 내에서는 자동으로 조회되고, 계속비 확정하실 때도 계속비 확정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 등록을 진행하셨던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선택하고 계속비 사업 예산 조서를 클릭하시면 계속비 사업 예산 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전 작업인 월마감 사전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미확정 성립 전 예산, 수입일계 검증, 미완료 가오납 반환 결의, 미완료 지출 결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미확정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의 경우 본 예산 이후 추경 전에 정산 재원에 한해서 성립 전 예산을 통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집행, 그리고 이후 추경이 진행될 때 해당 성립 전 예산을 계상해서 확정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성립 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확정 차수가 공란인 성립 전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꼭 예정 차수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셔서 해당 성립 전 예산들을 확정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관리에 미확정 성립 전 예산이 존재하시는 경우 꼭 기한 내에 추경을 통해 확정해 주셔야 결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입일계 검증입니다. 일계 처리 메뉴에서 일계 검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납 금액과 일계 금액이 불일치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계 검증을 진행하셨을 때 수납일계 불일치 내역이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일자를 확인하시고 수납일자를 해당 일자로 지정, 조회하셔서 일계를 조회하시고 일계 추가 버튼을 통해서 누락된 일계를 추가해 주시거나 일계 생성 버튼을 통해서 일계를 초기화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일계 생성이나 일계 추가를 하실 때 해당 일자에 대한 수입일계표 결제가 완료된 경우 일계 작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일계표 결제가 되어 있는 경우 수입일계표 결제를 먼저 취소하시고
일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개 추가를 통해서 누락된 일개를 추가하시게 되면 네, 누락됐던 일개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완료, 가온합, 반환 결의입니다. 징수결의 목록에서 조회하셨을 때 반환액이 빨간색인 가온합 반환 결의는 반환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환액이 빨간색인 가온합 반환 결의가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반환건이 실제로 반환이 완료됐는지 반환을 완료하지 못했는지 확인하셔서 반환이 실제 완료됐다라고 하면 반환이 완료된 일자로 반환 명령 확정, 그리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 가온합 반환 결의는 결제 취소,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미완료 지출 결의입니다. 지출 결의 목록에서 조회하셨을 때 지출 결의는 진행이 됐지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결의가 존재하는 경우 가온합 반환 결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이 실제 통장에서 지급이 완료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급이 실제 완료된 경우 해당 일자로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처리, 실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 지출 결의를 결제 취소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리 추경이 예정되어 있고 감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원인행위까지 조정 결의를 진행해 주셔야만 해당 금액을 감액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연도 종료 전 작업해야 하는 결산 사전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회계연도 종료, 출납 폐쇄 이후 진행되는 결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마감입니다.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 그리고 월마감, 결산 취소 이력 조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결산 진행 확정 목록을 통해서 학교가 어느 단계까지 결산을 진행했는지 결산 과정별로 수행 여부와 수행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산은 해당 화면에서 보여지는 결산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입니다. 월마감의 경우 결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행 연월별로 월마감을 수행합니다. 월마감의 경우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마감 처리된 월의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결제 요청 및 결제 취소 요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월마감을 진행하실 때 해당 월에 대해 결제가 진행 중인 내역이 존재하게 되면 결제 승인되기 목록이라는 팝업창이 호출하게 되고 결제가 진행 중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을 진행하실 때 결제 승인되기 목록이 조회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 결제를 완료해 주시거나 결제가 진행 중인 문서를 회수, 삭제, 반송해 주셔서 진행 중인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마감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마감을 진행하실 때 수입일계 불일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일계 검증 내역이 발생하면서 마감 처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일계 불일치 내역이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일계 내역을 확인해서 일계 생성 처리해 주시거나 누락된 일계를 반영해 주시고 다시 마감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마감을 진행하실 때 최종월에 대한 마감을 진행하시는 경우 결제 승인되기 목록에 결제가 진행 중인 문서뿐만 아니라 추경 미확정 성립 전 예산, 미반환된 가온합 반환 결의, 그리고 이체 확정되지 않은 지출 결의까지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월 마감하실 때 결제 승인되기 목록에서 조회되는 상태 구분별로 업무 처리를 완료하고 최종월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결산 사전 작업을 올바르게 완료해 놓으신 학교의 경우 월 마감을 진행하실 때 별도로 어려운 내역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월 마감의 경우 마감 이후에 마감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다만 취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비고에 취소하셨던 내역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진행하실 때는 마감이 되어 있는 최종 집행 연월부터 마감이 필요한 집행 연월까지 역순으로 취소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최종 월까지 월 마감을 완료하고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로 이동하시게 되면 월 마감 최종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2월 확정, 2월 마감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3월에 차년도에서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금액을 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차년도 2월까지만 월마감을 완료하고 월마감 최종의 수행 여부가 X인 상태라 하더라도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시 계속비 사고 2월의 경우 2월 확정까지만 완료하면 차년도의 예산 현액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3월에 차년도에서 2월 금액을 급하게 집행하셔야 되는 학교의 경우 24년 2월까지만 월마감을 완료하고 필요한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을 먼저 진행하셔서 2월금을 차년도에서 먼저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 취소 이력 조회 메뉴에서는 월마감뿐만 아니라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취소하셨던 이력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취소 이력은 삭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2월 및 불용 처리입니다. 마감 이후 명시 2월 확정부터 결산 확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2월 확정입니다. 명시 2월 확정 메뉴에서는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세부 사업만 조회하실 수가 있고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실 때는 2월 가능액, 2월 신청액 내에서만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가능액과 2월 신청액을 확인하고 2월 확정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차년도 예산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이 차년도 예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차년도 2월 대상 선택이라는 팝업 창이 호출됩니다. 차년도 예산이 아직 생성되기 전 상태라면 해당 팝업에서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차년도 세부 항목과 차년도 산출 내역 추가하실 수 있고 명시 2월금을 2월할 차년도 예산을 선택하신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2월 되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2월 재원 입력 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항목별로 2월 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재원별로 2월 확정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재원별로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실 때는 세부 항목의 2월 확정액과 재원별로 입력하신 2월 확정액의 합계 금액이 동일해야지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재원 입력이 완료되면 2월 확정액, 2월 재원 입력 완료를 확인하고 2월 확정 버튼을 통해서 2월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2월 확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선택하신 차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신 금액이 현액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2월 확정하시고 바로 차년도에서 확정된 금액을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월 확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명시 2월 확정 여부가 확정 상태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2월 마감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시 2월을 취소하고 2월 확정액과 차년도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해당 명시 2월에 대한 원인의 2월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2월 확정액과 차년도 예산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비 2월 확정입니다. 계속비 2월 확정 메뉴에서는 계속비 사업 등록이 완료된 세부 사업만 조회가 가능하고, 세부 사업을 선택하신 다음 2월 가능액 내에서 2월 확정액 입력, 차년도 예산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2월 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2월 재원 입력해 주시고 2월 확정액, 2월 재원 입력 완료 확인하신 다음 2월 확정 버튼으로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명시월과 마찬가지로 2월 확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하신 차년도 예산으로 2월 확정하신 금액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차년도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2월 확정입니다. 사고 2월 확정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의 가능액, 즉 원인 행위를 진행했지만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하는 세부 사업을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고 2월 확정 메뉴를 조회하셨을 때 사고 2월 대상이 아닌 세부 사업이 조회된다라고 해도 굳이 사고 2월을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 반대로 사고 2월 대상 세부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전체 사업에 체크하시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2월이 필요한 세부 사업을 조회하신 이후 2월 확정액을 입력, 차년도 예산을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타 교육 격차 해소 지원 세부 사업을 보게 되면 원인 행위를 600 진행했고 600을 모두 지출했기 때문에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고 2월 확정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조회되는 세부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사업을 체크하고 조회해서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실 수는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월 가능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월 대상액은 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2월 대상액이 0원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팝업이 호출되고 네를 클릭하면 2월 확정 처리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장 후에 2월 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2월 확정액을 입력하고 최종 2월 확정액과 2월 재원 입력 완료 확인 후에 2월 확정 버튼을 통해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명시 2월, 계속비 2월과 마찬가지로 사고 2월도 2월 확정하시면 차년도 예산 현액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차년도에서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학교에서 필요하신 예산 구분별로 2월 확정을 완료하시고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로 이동하시게 되면 2월 구분별로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월 마감 버튼이나 2월 마감 글씨를 클릭해서 2월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 계속비, 사고 2월은 최종 월까지 월 마감을 하지 않고 24년 2월, 차년도 2월까지만 월 마감을 진행하셔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월 마감의 경우 꼭 최종월, 차년도 3월까지 월 마감을 완료해서 월 마감 최종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인 상태에서만 2월 마감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마감을 진행하실 때 명시 계속비 사고 2월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월 마감 이후에 바로 2월 마감해 주시면 되고 명시 계속비 사고 2월이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2월 구분만 2월 확정하시고 2월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시 2월만 진행하시는 학교의 경우 명시 2월만 확정하셔서 명시 2월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 계속비 2월은 X, 사고 2월은 X인 상태에서 2월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명시 2월과 사고 2월만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명시 2월과 사고 2월만 확정 처리하고 바로 2월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2월 마감이 완료되면 2월 마감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2월 마감이 완료되면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은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2월 마감 취소는 그 다음 단계인 불용 확정을 진행하시기 전이라면 2월 마감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리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불용 대상액을 확인하고 불용 대상액을 모두 불용 처리 후에 확정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산별로 건건히 불용 처리하실 수도 있고 일괄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 일괄 처리 버튼을 통해서 일괄 처리하시게 되는 경우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불용 대상액을 모두 불용 처리하셔서 미확정 금액이 0원인 상태에서만 확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불용액 확정 이후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확정 취소뿐만 아니라 불용액 일괄 취소 버튼을 통해서 불용 처리하신 것까지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리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잉여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잉여금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세계 잉여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월마감을 통해서 집계된 해당 회계연도의 총 수납액, 세출 결산액은 월마감을 통해 집계된 해당 회계연도의 총 지출액, 차액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 잉여금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에는 2월 구분별로 학교가 2월 확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요. 소개 금액에는 명시사고 계속비의 합계 금액이 표기됩니다.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전 이입 금액, 결산 후 2월 금액, 소개 이렇게 세 개의 금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산 전 이입 금액은 차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이 완료된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금액으로 차년도에서 정산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편성이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전 이입 금액으로 자동 세팅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2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이 완료된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차년도에 정산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편성이 완료된 금액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전 이익 금액은 500,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전 이익 금액은 3천만 원이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차년도에서 미리 편성한 500만 원이 아니라 55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산 후 2월에 그 차액인 5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결산 전 이입 금액과 결산 후 2월 금액의 합계인 550만 원이 소개 금액, 즉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총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4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정산대상 재원 사용 잔액을 500만 원 미리 편성하셔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전 이입 금액이 500만 원인 상태인데 결산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으로 결산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산 후 2월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소개, 즉 총 금액이
결산 전 이입 500에서 결산 후 2월 마이너스 100만 원을 합산한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잉여금 관리 작업을 진행하실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에 결산 후 2월을 잘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2월 금에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차감한 순수한 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 차액에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결산 후 2월 금액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소개, 즉, 총 순세계 잉여금에서 결산 전 이입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결산 후 2월 금액에 표기됩니다. 결산 후 2월 금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된다 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 총 금액, 즉, 순세계 잉여금의 소개 금액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올바른 금액이다라고 하면 잉여금을 확정하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FAQ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확정을 진행하실 때는 확정 버튼을 통해서 결제 없이 확정하실 수도 있고, 결제 요청 확인 버튼을 통해서 결제를 통해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제 요청 확인 버튼을 통해서 확정 처리하시는 경우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 처리됩니다. 그리고 잉여금 관리의 경우 결산 확정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 잔액 관리입니다. 예금 잔액 관리는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략하겠다라고 하면 생략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예금 잔액 관리 단계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확정 전에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메뉴에서 결산 잔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산 잔액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 결산 잔액은 세계 잉여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 잔액을 불러온 이후 학교 계좌 목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학교 계좌 관리에 사용 중인 학교에게의 대표 계좌, 예치성 계좌, 별단 예금 계좌, 보조금 계좌가 불러와집니다. 계좌별로 예금 종류, 계좌별 잔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계좌별 잔액 합계 금액이 금융기관 잔액으로 자동 세팅됩니다. 예금 잔액 지정 일자는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을 비교하는 날짜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이 동일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바로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잔액의 증빙 서류의 경우 하단에서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서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차액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탭에서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차년도에서 3월 1일부터 예금 잔액 지정 일자까지 세입 세출 처리된 내역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차년도 3월의 경우 당해년도 출납회세 업무와 차년도 세입세출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서 차년도에서 처리된 세입세출 내역을 불러와서 불부합 주소를 작성해 주시거나 엑셀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부합 주소 작성을 완료해서 하단에 불부합 주소 금액의 합계 금액과 상단에 결산 잔액, 금융기관의 차액, 이 동일한 상태에서만 예금 잔액 관리 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 처리 이후에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입니다. 시스템상 결산 심의 등록도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략을 원하시는 경우 심의 결과를 등록하지 않고 바로 결산 확정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산 심의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심의 결과 버튼이나 심의 결과 글씨를 클릭해서 심의 결과 등록을 진행해 주실 수 있고 심의 일자, 심의 결과, 심의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 등록을 완료하시면 결산 심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산 과정을 수행하신 이후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결산 확정 버튼이나 결산 확정 글씨를 클릭해서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되고 결산 확정이 완료되면 상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결산 내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결산 내역을 접수하시기 전에는 결산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산 확정 이후 결산 확정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확인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교에게 결산은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꼭 결산 기한에 맞춰서 결산 확정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 및 결산서입니다. 참고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이나 결산서를 조회하실 때 집행 연월 단위로 조회하시는 메뉴의 경우 집계된 자료를 집행 연월별로 조회하거나 출력하시는 화면이기 때문에 월마감을 완료하신 이후에 조회하셔야만 자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연월로 조회하지 않는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집행실적 엑셀 저장 실시간 메뉴의 경우 메뉴명 그대로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월마감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일자 기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의 경우 꼭 최종 월까지 월마감이 다 완료되어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년도 2월금 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2월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2월 개요입니다. 원인행위 2월 처리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월 확정 이후 당해년도에서 차년도로 원인행위를 2월하면 차년도에서 원인행위 이후 단계인 검사 검수부터 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인행위를 2월하지 않는 경우 결산 2월 확정 이후 차년도에서 품위부터 새롭게 지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행위 2월 가능 대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월이 확정된 예산으로 진행된 원인행위 중에서 결의 가능해, 즉 원인행위를 진행했지만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하는 것만 원인행위 2월 처리가 가능하고 원인행위 유형이 물품, 상품권, 공사, 재산, 용역, 기타인 것만 원인행위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월 불가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품, 상품권, 공사, 재산, 용역, 기타가 아닌 유형은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시 보시면 공공요금 및 용역, 여비, 급식, 보수 인건비, 보수 일용 유형은 원인행위 2월 처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스에서 연계된 자료를 통해서 진행된 원인행위거나 지출 지원 쪽에서 진행된 원인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수 여부가 예인
원인행위 중에서 당해년도의 원가통계 비목과 차년도 2월 예산의 원가통계 비목이 상이한 경우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년도의 원가통계 비목이 비품 구입비로 예산 편성 원인행위가 진행됐지만 결산을 진행하면서 2월 확정하실 때 선택하신 차년도 예산의 원가통계 비목이 일반 수용비인 경우 당해년도의 원가통계 비목과 차년도 원가통계 비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되는 산출 내역이 2건 이상이고 산출 내역별로 2월 구분이 2건 이상인 경우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시 보시면 산출 내역이 A, B, A라는 산출 내역에서 명시 2월, B라는 산출 내역에서 사고 2월 처리한 경우 2월 되는 산출 내역은 2건 이상이지만 산출 내역별 2월 구분이 한 건씩이기 때문에 예시 1번의 경우 원인행위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 2번 보시면 산출 내역 A, B. A라는 산출 내역에서는 명시 2월, B라는 산출 내역에서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 처리하신 경우 2월 되는 산출 내역도 2건 이상이고 산출 내역별로 2월 구분을 봤을 때 2월 구분이 2건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시 3번 산출 내역 A, B 그리고 A라는 산출 내역에서 명시사고 2월, B라는 산출 내역에서 명시사고 2월 처리하신 경우 2월 되는 산출 내역이 2건 이상이면서 산출 내역별로 2월 구분이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인행위 2월 유형과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2월 유형에는 결제 대체 유형과 결제 진행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당해년도 원인행위 결제로 차년도 원인행위 결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2월 하실 때 차년도의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2월됩니다. 일반 계약건의 경우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원인행위 2월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승낙상 미계약건의 경우 원인행위를 2월 처리하실 때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예를 선택하시게 되면 결제 대체 유형으로 원인행위를 2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진행 유형인데요. 차년도로 원인행위를 2월 할 때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2월 돼서 차년도에서 원인행위에 대한 결제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진행 유형으로는 2월 하실 수가 없고 승낙상 미계약 건의 경우 원인행위 2월 하실 때 결제 대체 여부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결제 진행 유형으로 2월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수는 없고 결제 진행 유형의 경우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2월되기 때문에 결제를 진행하시기 전에 원인행위 내역 그리고 원인행위 금액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입니다. 먼저 일반 계약인데요. 일반 계약의 경우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2월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대체 유형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건의 경우 금액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원인행위 금액에 대한 변경과 계약 금액에 대한 변경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2월 되지 않은 일반 계약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 계약을 하고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원인행위 조정 결의를 등록, 확정 처리하게 되는데요.
2월 처리된 일반 계약 건의 경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원인행위를 2월 처리하게 되면 원인행위는 차년도로 2월이 되지만 계약은 2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당해년도에서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변경을 해주셔야 하고, 원인행위 금액 변경의 경우 계약 목록 확정 메뉴가 아니라 원인행위 목록 차년도 회계 연도에서 조정 결의를 통해서 원인행위 금액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승낙사항입니다. 승낙사항의 경우 결제 대체 유형과 결제 진행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요.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 금액에 대한 변경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당해년도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금액 변경을 해주셔야 하고, 원인행위 금액은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를 통해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결제 진행 유형인데요. 결제 진행 유형은 원인행위를 2월 하실 때 차년도의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작성 상태로 2월 된 원인행위를 수정하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별도의 조정 결의 없이 원인행위를 2월 하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에 대한 변경은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당해년도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미계약건의 경우 변경 계약 단계만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원인행위가 차년도의 결제 완료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2월 하면서 수정을 하실 수는 없고,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를 통해서 원인행위 금액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진행 유형의 경우 차년도로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2월 된 작성 상태의 원인행위를 수정하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은 이후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행위 2월 처리입니다. 유형별로 원인행위 2월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일괄 2월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유형별로 2월 된 원인행위를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별로 원인행위 금액 변경, 그리고 계약 금액 변경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 2월 처리 결제 대체 유형입니다.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회계연도는 당해년도로 설정해 주시고 2월 할 원인행위를 선택하신 다음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호출됩니다. 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제 대체 유형으로 원인행위를 2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원인행위 2월 일자를 기준으로 차년도 원인행위 일자, 승인 일자가 설정됩니다. 네, 2월이 완료되면 결제 대체 유형으로 2월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2월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번호를 클릭하시면 2월 된 원인행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된 원인행위는 제목 앞에 원인행위 2월이라는 말머리가 붙게 되고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도 2월 된 원인행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행위 2월 처리 결제 진행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2월 관리에서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아니오를 클릭해 주시면 결제 진행 유형으로 원인행위를 2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2월 일자 지정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원인행위가 저장 상태로 2월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월된 원인행위 화면으로 이동되고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수정을 해주실 수 있고 2월 사용 버튼을 통해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저장, 결제 요청 버튼을 통해서 차년도의 저장 상태로 2월된 원인행위를 결제, 받아 주셔야만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원인행위 2월 처리 일반 계약입니다. 일반 계약은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2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이 호출되지 않고 바로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설정하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결제 완료 상태로 원인행위가 2월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행위 일괄 2월 처리입니다. 다수의 원인행위를 체크하고 일괄로 2월 처리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 일반 계약과 일반 계약이 아닌 승낙사항 미계약을 혼용해서 일괄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 처리를 진행하실 때는 일반 계약건만 선택해서 일괄 2월 처리를 진행하시거나 일반 계약이 아닌 승낙사항 미계약건만 체크하셔서 일괄 2월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일괄 2월 처리를 진행해도 차년도의 원인행위는 각각 2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행위 2월 취소, 결제 대체 유형입니다.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결제 없이 2월 처리 버튼으로만 2월이 된 건들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실 때도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2월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인행위를 2월 하신 이후 차년도에서 이후 지출 처리를 진행하신 경우 이후 진행된 지출 내역은 모두 취소가 되어야만 2월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2월 취소 버튼만으로 원인행위 2월 취소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행위 2월 취소 결제 진행 유형입니다. 결제 진행 유형의 경우 원인행위를 2월 하실 때 차년도에 원인행위가 저장 상태로 2월되고 차년도에서 결제를 직접 진행하셨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2월 취소 버튼으로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제 진행 유형으로 2월 하신 원인행위는 해당 메뉴에서 2월 취소 버튼으로 취소하지 않고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해당 원인행위를 직접 결제 취소하고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 결제 대체 유형입니다. 2월 처리를 진행하실 때 결제 대체 여부 예를 선택하시게 되면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을 진행하면서 금액을 수정하실 수는 없고요. 원인행위 2월을 완료하고 나서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를 통해 금액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 후 금액을 입력해서 원인행위 금액을 수정하고 조정 결의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계약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인행위를 2월 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회계 연도에서 변경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금액으로 검수부터 지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 결제 진행 유형입니다. 2월을 진행하실 때 결제 대체 여부 아니오를 선택하시게 되면 원인행위가 저장 상태로 2월 되기 때문에 차년도로 2월 된 원인행위를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2월 사용 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해서 결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금액을 변경하시게 되면 원인행위를 2월 하면서 원인행위 금액이 바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 결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금액의 변경은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회계연도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금액으로 검수부터 지출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월 잔액 명시 2월 신청 불가입니다. 명시 2월 신청을 진행할 때 지출 잔액만큼 온전하게 2월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고요. 명시 2월의 경우 전년도에 명시 2월 된 금액이나 사고 2월, 계속비 2월 된 금액은 명시 2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올해 편성하신 예산액에 대해서만 명시 2월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2월 사용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2월 가능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예산 현액은 3,300만 원이고 그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사고 2월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편성하셨던 예산은 1,700만 원 정도이신 거고 지급액도 마찬가지로 2,9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그 중에 전년도 사고 2월 금액에 대한 지출 금액이 이 2월액 쪽에 표기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전년도 2월 된 사고 2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지출하셨던 금액 중에 전년도 사고 2월 사용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사고 2월 금액이 남았다라고 시스템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출 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월 가능액, 즉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이 적게 산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상 봤을 때 전년도에 사고 2월 된 그 1,500만 원을 온전히 다 사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 사고 2월 사용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시면 2월 가능액도 올바르게 산출돼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명시 2월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때 전년도 2월 된 예산 그리고 전년도 2월금에 대한 사용액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출 잔액만큼 2월이 가능하시겠지만 전년도에 명시사고 계속비 2월 처리된 금액이 존재하는 예산에서 명시 2월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2월 된 금액을 온전히 사용했는지 지급액 2월 쪽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이 부분이 잘 입력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화면이나 2월 예비비 사용 관리 메뉴에서 2월 사용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셔야만 올바르게 2월 가능액이 산출되고 원하시는 금액만큼 명시 2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신청 및 취소 불가입니다. 명시 2월을 신청하거나 신청이 완료된 명시 2월을 결제 취소하려고 했을 때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월 마감이 완료된 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시 2월 신청이나 기존에 완료된 명시 2월 신청권 결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마감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명시 2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모든 화면이 비활성화돼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이 요구 일자를 보시게 되면 24년 2월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완료했던 명시 2월 건을 결제 취소하려고 했을 때 결제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요구 일자가 24년 2월입니다. 그러면 24년 2월 월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23회계년도에 24년 2월
월마감이 취소가 되어야만 이렇게 명시2월 신청 가능하도록 화면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결제 완료된 명시2월 건도 결제 취소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명시2월 신청이나 취소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구 일자를 확인하셔서 이 요구 일자가 속해 있는 집행연월의 월마감을 취소하고 나서 명시2월 신청이나 취소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사고비 2월 확정 목록입니다. 네, 사고 2월 확정 메뉴에서 봤을 때 사고 2월 할 사업이 아닌 세부 사업이 조회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2월 확정 메뉴의 사고비 2월 확정 목록에서는 이 사고 2월 대상액, 즉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했지만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결의 대상액이 남아있는 세부 사업이 조회가 되는데요. 조회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사고 2월 진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고 2월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로 사고 2월 해야 하는 세부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 사업에 체크하시고 모든 사업을 조회하신 다음에 사고 2월 확정 처리가 필요하신 세부 사업만 사고 2월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후 2월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잉여금 관리 쪽에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잉여금 관리 메뉴의 순세계 잉여금 결산 후 2월에는 순세계 잉여금 총 금액에서 결산 전 이입 금액을 뺀 금액이 조회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결산 전 이입 금액은 차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 원가 통계 비목으로 편성이 완료된 금액이고 이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실제 결산을 통해서 산출된 순세계 잉여금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산하면서 산출된 순세계 잉여금보다 차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편성해 놓으신 상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산이 안 된다거나 잉여금 관리 확정 처리를 못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실제 결산으로 인해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보다 차년도에 편성한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년도 추경하실 때 그냥 과편성된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 소개 이 금액이 실제 23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의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 전 이입에 조회되는 이 3천만 원은 차년도,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된 순세계 잉여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800만 원 발생했는데 24년도 본예산 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을 3천만 원 편성을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 결산 후 2월에 차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산을 진행할 수 없거나 잉여금 확정 처리를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 순세계 잉여금보다 차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차년도 추경하실 때 감액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소개, 순세계 잉여금의 소개, 이 금액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면 잉여금 확정 처리하시거나 결산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 미확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 잔액 관리 업무는 필수 진행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산 확정을 하신 이후에는 예금 잔액 관리 업무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금 잔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결산 확정 처리하실 때는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예금 잔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결산 확정 처리하실 때 이렇게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예금 잔액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서 예금 잔액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고 아니오를 클릭하시게 되면 예금 잔액 관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산 확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취소입니다. 결산 확정 처리 후에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순서대로 취소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결산 확정 처리를 하시게 되면 상위 교육청에서 해당 결산 내역을 접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결산 접수를 진행해 놓으신 상태다라고 하면 우선 교육청에 결산 접수를 취소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 결산 확정 취소, 그리고 심의 결과를 등록하신 학교의 경우 심의 결과 삭제, 예금 잔액 관리 수행하신 학교는 예금 잔액 관리 확정 취소, 잉여금 확정 취소, 불용액 확정 취소, 일괄 취소, 그다음에 2월 마감 취소, 그리고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 취소, 그리고 월 마감 취소 순으로 취소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확정 이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결산 접수를 하신 경우 교육청에 먼저 접수한 거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고요. 교육청 결산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확정 취소 버튼이나 이 글씨를 클릭해서 취소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심의 결과를 등록하신 학교에서는 심의 결과 버튼이나 글씨 클릭해서 심의 결과 삭제 그리고 예금 잔액 관리 수행하셨던 학교에서는 예금 잔액 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확정 취소, 그리고 잉여금 관리에서 확정 취소, 불용액 관리에서 확정 취소 하시고 나서 불용액 일괄 취소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2월 마감 취소, 그 다음 명시 계속비 사고 2월의 경우도 2월 내역이 존재해서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하셨던 학교만 확정 처리하셨던 메뉴로 이동하셔서 각 2월 구분별로 확정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최종월, 차년도 3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 역순으로 취소가 필요한 집행 연월까지 마감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산 기한 이후 결산 확정 및 취소 불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산 확정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 5월 말까지 결산을 꼭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결산 기한 내에 결산 확정을 하지 못했거나 확정하셨던 내역을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 상위 교육청으로 공문을 통해서 결산 해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산 기한을 준수해서 결산 업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기한 이후에 확정이나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 상위 교육청에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에게 23회계년도 결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